흥미로운 건 정청래 의원의 반응입니다. 안도했을까요? 어땠을까요? 정청래 의원, 마포울이 안동역이냐?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. 노래 가사죠. 선거가 장난이냐? 비겁하게 딴 사람 보내지 말고 네가 와라 한동훈. 이라며 정청래 의원은 알쏭달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 정혁준 변호사님, 네네. 정청래 의원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? 좀 보면서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? 아니면 야 그래도 좀 다행이네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을까요? 뭐 정청래 의원만 신난 거죠.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은 본인이 이번 총선에서 이길 거라고 김경률 후보한테 비대위원한테 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률 후보하고 붙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정청래 그 최고위원한테는 부담이 아니었겠습니까? 제가 봤을 때 김경률 비대위원이 누구 말 듣는 사람 아니에요. 예.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책을 갖다 썼는데 책 제목이 노빠꾸 인생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빠꾸한 일은 없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후보직을 스스로 네. 그 사퇴하였는가? 뭐 사퇴도 아니죠. 왜냐하면은 어젠가 지난주까지인가요? 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을 안 했을 뿐이지. 그런데 이렇게 정청래 의원과의 대청 전투에서는요. 뭐가 필요하냐면 역량을 결집시켜야 돼요. 대청 전투다. 그러니까 보수의 역량, 그다음 국민의힘 여당의 역량을 쫙 그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예. 김경률은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예컨대 원희룡이나 윤희숙 같은 경우와 달리 김경률은 보수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? 내가 정청래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잡으려면 나를 갖다가 쫙 밀어줘야 되는데 이야기 나오고 저 얘기 나오고 근데 또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? 내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러니까 승산이 확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괜히 정청래하고 붙었다가 그러다가 큰 표 차이로 지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한테 누가 되는 것이 아닌가. 네. 그렇다라고 하면 이쯤에서 신청 안 하고 조용히 뒤로 한 바퀴 물러나는 것이 모두에게 좋지 않는가.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이 시점에서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사촌 논란도 벗어나고 대통령께도 어느 정도 면을 세우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른 건 다 몰라도 면을 구긴 거는 사실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정청래 후보를 맞상대하는 그런 좋은 후보를 찾는 것이 이전보다도 더 큰 부담으로 지금 그렇군요. 작용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김경률 비대위원의 책 노빠꾸 인생이요? 네네. 노백의 일본식 표현입니다만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한 도전장은 빠꾸를 한 셈이 된 거군요. 그런데 몇 가지 여론조사를 오늘 보여드릴 텐데 이 마포을 지역에서의 여론조사는 과연 김경률 비대위원이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어땠을까요? 함께 보시죠. 지금 보시면 김경률, 정청래, 정의당 장혜영, 정청래 45, 김경률 34, 장혜원 6. 그런데 원래 이제 당협위원장이죠. 국민의힘의 김성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청래 47, 김성동 28, 장혜영 6. 그러니까 정의당 장혜영이라는 이 세 번째 후보의 지지율이 똑같이 6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변수가 없다는 거죠. 정청래 의원의 지지율을 보면 김성동 전 의원이 출마했을 때 정청래 의원의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. 대신 김성동 전 의원 대신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했을 경우는 정청래 의원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8에서 34로 올라간다라는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는 나와 있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, 부원장님?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에. 지금 저는 이제 앞에 그 세 분과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.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률 비대위원의 쓴 책 제목 자체가 노빠꾸 인생이에요. 노빠꾸 인생은 왜 빠꾸였는지가 핵심이라 생각을 해요. 네.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사퇴한 건 맞는 말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뭔가 압박을 받은 거거든요. 다른 사람들은 사퇴하지 않아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까지 하면서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것은 그것이 비대위원의 사퇴가 좀 더 큰 사퇴였을 수는 있지만 지역 후보를 사퇴하는 방식을 통해서 뭔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사퇴를 하게 됐다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무언의 압박 또는 네.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것 속에서 사퇴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
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아요. 한 비대위원장도 김성동 전 의원도 의원입니다만 뭐 이 지역을 경선을 하든 전략공천 지역으로 하든 조금 더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출마했으면 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바람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저 34라는 김경률 카드가 없어지면 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더 센 후보를 지금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원래 이 마포 갑이 있고 마포 을이 있는데요. 네. 지난 지방선거죠. 지난 지방선거에 서울에서 3분의 1을 민주당이 이기고 3분의 1을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어요. 그런데 이제 시의원들을 보면 마포 갑은 두 군데 모두가 국민의힘이 이겼지만 마포 을은 두 군데 모두가 민주당이 이겼을 정도로 원래 그렇군요. 엄청난 강세 지역이거든요. 밭이 너무 좋다 그럴 거예요, 민주당 입장에서.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아직 그 김성동 그 전 후보는 두 번 출마하셨던 분이고 이번에 또 출마하시는 분인데 네. 어느 정도 알려지신 분이거든요. 그런 거에 비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여론조사를 하자마자 34%가 나온 거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볼 수 있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런 점에서 어떤 지역에서의 경쟁력 때문에 사퇴했다기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무언의 압박 등등의 사퇴 때문에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. 네. 또 하나는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도거든요.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핵심 구도가 386, 586, 686 어떤 86세대 또는 운동권 청산이라고 예. 그랬는데 그러기에는 운동권 출신인 김경률 비대위원만큼 모양새가 잘 나오는 사람이 만만치는 않거든요. 그렇죠.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지역 구도로 봤어도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하는 거는 좀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압력과 함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다양한 분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김경률 불출마 이야기 전해드렸고요.